그래서 일단 잘 들었고요. 근데 이제, 먼저 약간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. 하나는 그 당 소비에트 노조의 관계를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저기한 거는 국가에 대한 문제를 약간 문제 제기 형태로, 이건 이제 개인적 이견을 잠깐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당 소비에트 노조의 관계를 지금 앞에서 두 분이 발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뭐 언급할 내용은 없는데,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당은 일단 사상 정치적 이념 지도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당 자체가 권력체는 아니라는 거죠. 이 말은. 그리고 소비에트는 단순히 발제에서 나왔듯이 단순히 선거 기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 기구라는 게 아니라 그 대의 기구가 아니라 부르주아 권력체를 전체적으로 대체하는 그러니까 대의제뿐만 아니라 집행기구까지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 권력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은 소비에트의 이 기반은 뭐냐? 두 가지죠. 하나는 생산수단을 장악해서 운영하는 능력과 두 번째는 그거를 무장력으로 확보하는 거.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발제문에서 잘 나왔다고 보여져요.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성격을 갖느냐? 아까 말했듯이 당이라는 거는 사상 정치적 이념의 이제 그 총괄하면 소비에트는 아까 말했던 이제 그 권력체로서 무력과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집행하는 거라면 그 의미는 그 인민, 다시 말하면은 이제 사람이 되겠죠.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체계라는 거예요. 그게 이제 핵심이. 그래서 인민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게 소유자냐,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소유자냐 아니냐, 그리고 무력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냐 아니면 대상이냐 이런 지위의 문제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라는 거는 그 속에서 단순히 내가 그 인민이 어떠한 계급이 그 권력의 주인이겠죠. 권력의 주인이 단순히 시혜적으로 받는 존재이냐 역할이, 아니면 주체적으로 권력의 핵심으로 다가가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규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소비에트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적으로 발전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에 이제 노조는 이제 대중조직인데, 노조로 대표되는 대중조직은 어떤 성격을 갖냐면 특정 집단 계급의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앞에 두 가지하고는 전혀 다르죠. 당은 사상 정치적 이념의 지도체고, 소비에트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권력체라면, 노조는 특정 집단의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,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집단, 그러니까 그 단체다.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회의 성격이 규정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.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에 가서는 이제 이 소비에트라는 새로운 권력 체제, 다시 말하면 노동자 계급의 지위가 지배 계급으로 가고, 그다음에 그 역할도 소유권을 가지고 집행력까지 갖는 이런 역할이 소비에트의 이제 핵심이다. 요런 이제 내용들을 지금 발제해서 잘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이제 국가 소멸의 문제는 제가 이제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. 이제 전통적으로 막스주의에서는 국가는 소멸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오세훈 동지 발제에서도 근데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했고, 그 원인으로서 전 세계적인 전일적인 프롤레타리아 이제 혁명이 되지 못한 조건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로 국가 권력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조를 폈는데, 저는 이제 여기에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는 국가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급을 무력으로 억압 통치하는 역할과, 두 번째 아까 이제 소비에트에서 본 것처럼 두 번째 다른 기능은 각 사람 생산수단과 그 무력의 부분 말고도, 무력이 이제 아니더라도 생산수단을 장악해서 이 생산수단에 따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, 그 다음에 그로부터 생산된 생산물을 분배하고 항유하는 데까지 국가 역할로 규정되거든요. 그렇다면
지금까지 막스주의에서 전통적으로는 첫 번째 부분, 무장력에 의한 지배계급의 무력적 억압 측면에서 이건 소멸될 거라고 이렇게 봤는데, 저는 그거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피지배 계급, 다시 말하면 노동자에 의한 자연적 소멸이 아니라 인위적 철폐가 돼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새로운 무장력으로 대체돼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부자 국가 권력에 대한 거죠.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소비에트의 무장력은 소멸의 역할을 일정 정도 가져요. 억압 지배가 없습니다. 근데 두 번째 부분, 아까 말했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거기에 따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그걸 항유하고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권력은 더 강화된다. 이 측면에 있어서는. 무장력으로서 억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 계급이 무계급 사회로 가는 상황에서 없어지지만, 두 번째 역할 부분에서는 그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분배하고 항유하는 측면에서는 국가 역할이 강화돼야 되고,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국가 소멸의 문제는 사실상 이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고, 앞으로 사회주의 사회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. 지금보다 더. 그러니까 사회주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되고, 그 전자,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억압 체계, 이 부분은 소멸돼야 된다. 그런 의미에서 과거나 현존하는 소비에트 체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 부분, 그러니까 무력에 대한 억압이라는 측면도 남아있고, 지배계급이 아직 다 타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, 그리고 두 번째 부분, 생산수단과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분배하고 항유하는 측면에서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온전하고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,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현재적 상황의 국가 권력 강화는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네.